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1월에 한가운데 서 있는 김 작가의 라디오 사연입니다. 창밖을 보니 오늘도 여지없이 칼바람이 부네요. 요즘 물가는 왜 이리 사나운지 마트 가기가 겁난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삭막한 도시의 아스팔트 위에서도 이름 모를 꽃들은 피어나는 법이죠.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오래된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어느 골목길 편의점에서 일하는 26살 지혜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새벽 2시 15분. 이 시간의 편의점은 세상 모든 소음이 증발해버린 거대한 진공 상태 같습니다. 윙윙 거리는 냉장고 가동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골목의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죠. 2025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체감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김밥 한 줄에 4,500원, 캔커피 하나에 2,300원. 바코드를 찍을 때마다 삐익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소리처럼 들리곤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낮밤이 바뀐 생활에 피부는 푸석해졌고 눈밑엔 늘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죠. 하지만 제가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건 어쩌면 이 새벽의 고독이 저와 닮아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저는 주로 매대를 정리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들을 분류하고 흐트러진 컵라면 박스들을 맞추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그럴 때면 온장고 속 캔커피의 온기에 잠시 손을 기대보곤 합니다. 그 청년이 처음 나타난 건 찬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들던 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문에 달린 종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딸랑하고 울리더니 물 빠진 듯한 파란색 후드티를 눌러쓴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 동안이나 도시락 코너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50% 할인 스티커가 붙은 제6도시락과 자신의 휴대폰 화면 속 잔액 표시를 번갈아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그가 집어든 건 가장 구석에 놓인 1,1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였습니다. 계산대로 다가온 그의 손은 심하게 트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은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죠.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온 걸까요? 아니면 밤샘 공부를 하다 나온 걸까요? 저는 왠지 모를 서글픔에 그의 바코드를 찍으며 물었습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그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매일 새벽 2시면 어김없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은 늘 똑같았습니다. 가장 저렴한 1,100원짜리 참치마요 삼각김밥 하나.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그렇게 한 달이 꼬박 채워지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메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바꿀 수 없었겠지요. 어제 입었던 그 물 빠진 파란 후드티, 어제보다 조금 더 헬쑥해진 얼굴, 그리고 매일 밤 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원짜리 동전 하나. 그 1,100원을 제 손바닥에 올려놓을 때마다 그의 손가락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5,000원짜리 커피를 우습게 마시는 이 도시에서 누군가는 오직 생존을 위해 매일 밤 1,100원의 끼니를 해결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저는 묘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제 주머니 사정도 결코 넉넉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도울 처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이 청년만큼은 굶기지 말아야겠다는 이상한 오기가 생겼달까요? 이 차가운 도시에서 너만은 혼자가 아니라고, 누군가는 네 고단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 무모한 용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도시락과 소시지, 우유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몰래 담아 카운터 아래 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 걸리면 당장 잘려도 할 말이 없는 행동이었지만 저는 이상한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밤도 그는 1,100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게 웃으며 미리 준비해둔 묵직한 봉투를 슬쩍 밀어놓았습니다. 저기 손님, 이거 오늘 제가 먹으려고 빼둔 건데 오늘따라 입맛이 없어서요. 유통기한이 방금 막 지났는데 사실 먹는 데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버리긴 너무 아까운데 혹시 손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처리하기가 좀 곤란해서요. 청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건 아닐까? 혹시 불쾌해하진 아닐까? 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봉투 안에 제육 도시락과 샌드위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그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몇 번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위험한 나눔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그에게 준 품목들을 적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재고조사 때 문제가 생기면 제 월급에서라도 메꿀 생각이었죠.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신 사장님이 카운터 아래 숨겨진 검은 봉투와 제 수첩을 발견하셨습니다. 지혜 씨, 이게 다 뭐야? 폐기 등록한 것들인데 왜 아직 여기 있어? 그리고 이 수첩에 적힌 날짜랑 품목들은 다 뭐야? 이거 밖으로 빼돌리려고 했던 거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 손님이 한 달 내내 삼각김밥 하나로 버티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어요. 제가 먹으려고 하던 거라고 하고 챙겨준 거예요. 사장님은 모르시게 하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상은 제 월급에서 다 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장님이 제 수첩을 낚아채듯 가져가셨습니다. 한참 동안 수첩을 넘기시던 사장님은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어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90년대 말에 서울 상도동 달동네에서 편의점 알바를 했었어. 그때 난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 매일 밤 폐기 도시락 하나 얻어먹는 게 유일한 행복이었어. 그때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너에게 준 도시락은 폐기한 게 아니라 내일 너가 쓸 에너지를 미리 가불해 준 거라고. 내 마음까지 배려해 주신 따뜻한 분이셨어. 사장님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만 하던 사장님의 눈가에 맺힌 건 분명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사장님은 제 손에 따뜻한 두유 한 병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여느 때처럼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직접 고르신 가장 비싼 프리미엄 도시락을 봉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 우리 사장님이 쏘시는 날이에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청년은 도시락을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사실 오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청년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2025년의 차가운 편의점 조명 아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법과 규정은 날카로워만 갑니다. 하지만 그 틈새를 메우는 건 결국 사람의 체온이라는 걸 저는 매일 새벽 편의점에서 배웁니다. 이제 그 청년은 더 이상 삼각김밥만 사지 않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며 첫 월급날 사장님과 저에게 줄 붕어빵 한 봉지를 사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죠. 2025년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저희 편의점은 이제 안산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작은 배려로 따뜻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김 작가의 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